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신해혁명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신해혁명은 저번 시간에 이제 개요를 한번 쭉 살펴봤죠. 그래서, 문학사나 공진회 같은 그런 그 단체들이 오랫동안 이 신군 안에 이제 그 스며들어가서 그 중에 일부를 이제 자기 편을 이제 포섭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무창공기를 통해서 폭발돼 나왔고요. 결국에는 이게 신해혁명과 연결되고, 그리고 그때 이제 각성의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독립운동 세력을 하나 격퇴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호북국 정부를 이제 구성을 했다. 요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요걸 이제 쭉 해서 한번 강독을 해볼까 합니다. 자, 신해혁명부터는 거의 대부분 이제 그 뭐냐 한이중을 중심으로 할게요. 동계는 이제 거의 내용이 축소돼가지고 볼 게 없어. 네, 그래서 가끔씩 이제 한이중에 없는 내용들이 약간 들어가 있긴 하는데 대부분 이제 그 한이중 내용이 되게 자세히 돼 있으니까 한이중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도 해서 중국사 강의를 이제 좀 마칠까 해요. 그래가지고 어, 이 나머지 부분 있죠, 지금. 네, 그 현대사 부분이죠, 정확하게. 그래서 중국 현대사 부분은 제가 이제 내년에 또 이렇게 강독을 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갖고 주제별 강의를 할 거예요. 기출문제 풀면서 관련된 주제를 이제 끌어다가 이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요걸 이제 한 타임 한 다음에 한 타임 아니라 하루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루는 이제 강독, 예전에 못했던 거 있죠, 역교동이나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중국사, 서양사,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가끔 보강도 하고 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제 다 끝마치려고 하고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이 메인 강의도 이제 뭐냐면 기출 분석 강의를 하겠습니다. 주제별 9편 교재로 해서요. 예.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뭐 여러분은 다 이제 내년에 강의 드릴 필요 없겠죠. 시험에 합격을 하셨으니까. 예. 혹시 몰라서 이제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음, 하는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이제 12월 달에 나온 공지 내용을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1911년 10월 10일. 보통 이제 10월 10일에 쌍이 10일로 들어갔죠. 쌍십절이라고 해요. 쌍십절. 신해혁명 어떤 그 기념일에 대해서 이제 쌍십절로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호북성 중심도시던 무창. 자, 이 무창은 이제 그 무안의 한 지역이에요. 보통 이제 무안 여러분도 아시죠?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이제 유명한 우한이 이걸 한자로 적으면 한자음이 무안이거든요. 예. 그 무안 삼진이 있어요. 무안 삼진. 그래서 무한삼진이 이제 항구, 한양, 무창 이렇게 세 개 지역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 이제 무한삼진 중에 이 무창 지역에서 뭐냐면 신군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창에서 일어난 신군의 봉기는 총주의 운명의 결정타가 되었다. 그래서 문학사나 공진회 같은 이제 그 단체들이 여기 신군에 잔입을 해서 일종의 이제 그 나름대로 포진을 세력 키워나갔죠. 자, 무창봉기의 성공은 강력한 혁명 조직이 신군 내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부침을 거듭했던 다수의 혁명단체가 문학사 공진으로 기결되어 신군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활동하였다. 자, 청주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혁명파에 의해 꾸준한 선전과 조직 공작이 사병과 하급사 간에 이제 수용되어 혁명적인 정세를 틈타 신군의 봉기가 가능하게 했다. 자, 무창의 성공에 이어서 그 옆에 이제 그 무한 삼진의 두 개 지역 있죠. 한양과 항구에도 폭기가 공개가 일어나 신군을 장악하게 되었다. 자, 무창의 혁명군은 혁명이 성공하자 11월 회의에 열어 11일 날 이제 회의를 열어서 군정부를 수립을 하고자 했고 종래 봉기의 과정에서 준비가 된 군정부 계획을 뒀으나 제조 중이었던 이 폭약이 폭발했던 사고로 지휘부가 괴멸된 상태에서 창조가 갑자기 이제 봉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계획대로 구성될 수 없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계획에 의해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뜻밖의 사건이 터져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군정부 구성이 좀 이제 후회로 미루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군정부는 이제 군대가 유지되는 정부잖아요. 일종의 혁명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정부인데 뒤에 이제 호복국 정부가 이제 요에 해당하죠.
예. 그래서 여운형이 이끌었던 그 정부인데, 자, 하여튼, 뒤에 있으니까 다시 좀 얘기하기도 하고요. 혁명의 주도 세력은 하사관급으로 낮은 계급의 병사였으므로 정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데다가 손문이나 하웅 등 혁명 지도자 연락 닿지 않았다. 이들은 이제 해외로 이제 이렇게 나가 있었죠. 예. 자, 그래서 이들은 혁명에 피동적으로 참여한 자위국 위원들의 협의를 해 남아있다 이렇게 있는데 자위국 위원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 신사 계층이죠. 그 앞 시간에 이제 얘기했던 이펀파 신사 계층들이 이제 얘기하는데 원래는 혁명파들이 주도해갖고 이제 신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얘네들 자체가 이런 컨트롤 타워도 없고 이런 이제 자체 기반 시설이 별로 없었어요. 기반 근데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이펀파 신사들은 이런 민중들과 결합돼 갖고 자체적인 기반 시설 그 기반 시설 세력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애들이 주도를 하게 돼요. 이폰파 신사들이. 자, 그래서 청교의 최고위 장교였던 여운형을 군정부 도독으로 추대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호북 정부죠. 예, 호북 정부는 예전에 기춤에 나왔던 거야. 요거. 13일 날 여운형이 도독지검에 수락하고 14일 날 무창에서 가장 먼저 그 달려온 동맹의 중부총회들 인물들이 여운형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동맹의 중부총회가 만들어졌다고 했죠. 예, 그들이 이제 주장했던 것이 장강혁명론인데 문학사나 공진의 그떤 계통들도 넓게 보면 이 동맹의 중부총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손문이 주장했던 변경혁명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이 신해혁명은 장강혁명론의 큰 맥락 속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안이 장강 양쯔강 연안에 있는 도시죠. 자, 일단 호복궁 정부는 11일자로 항구에 있는 각국 영사관에 통보를 보내 외국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외국의 기득권을 보호하겠지만 청주를 지원하면 적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17일 각국 영사는 중립을 지키는 통보를 했고 혁명군의 질서 있는 행동과 외국 이익 보호 정책으로 열강이 무창공기가 단순한 폭동이 아닌 정치적 혁명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의아당 운동처럼 이렇게 뭐냐면 그런 운동이 아니라 이게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어떤 병역을 깨하는 그런 혁명이라는 걸 인정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청조는 이제 이렇게 폭동이 나면 이제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걸 진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조는 음창을 제1군호, 풍국장을 제2군호 혁명을 진압하러 남하시켰다. 그래서 일제일대 했던 싸움에서 10월 29일 풍국장의 정예부대가 도착해 항구 총공격을 앞두고 긴박한 이제 상황을 이제 들어갔고 요 풍국장의 이름은 좀 정확히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혁명군에 이제 이렇게 하고 뭐 군벌 집단이 되고 그러다가 뭐 장개석이 달라붙고 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무창에 도착한 항우는 영원으로부터 전선의 총지휘권 위임바가 29일 그 당시 이제 한국에 갔으나 청군의 강공에 11월 2일 날 항구를 내주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27일 한양을 또 포기하고 무창을 퇴각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지명들, 뭐 항구나 한양이나 이런 지명들은 그 우한에 있는 그런 지역 이름이에요. 예. 자, 무창은 위기에 처했으나 강수와 절강사의 혁명연합군이 그 남경을 점령하고 남방 14개 성이 혁명에 가담했다. 그래서 이제 각성이 이제 그 뭐냐면 독립선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혁명파에 이제 가담을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혁명군 측의 위험을 벗어나게 되었다. 후보에 뒤어 이제 청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혁명에 가담한 남방의 각성의 혁명 양상은 조금씩 달랐지만 대체로 이제 이펀파가 권력의 중추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에서 말했지만 이펀파들, 그러니까 이펀 신사들이죠. 원래 신사계층들은 청조를 지지했지만 청조 말기 때 이제 친기 내각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주장을 잘 들어주지 않고 거기다가 이제 또 결정적이죠. 청도 국유화 이런 조치를 내리게 되면서 완전히 이 신사계층들이 이제 혁명세로 붙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들은 또 혁명파들은 주로 대외에서 이제 활동했잖아. 그러니까 국내 기반이 없는데 입헌파 신사들은 예전에 신해혁명 전부터 여러 운동에 민중들과 같이 이제 결합해갖고 이제 참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중 장악력이 높았어요. 국내 기반이 탄탄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해혁명 후반기 들어가면 이 폰바 신사들이 실제로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이제 뭐 해석 여에 따라서 신해혁명의 뭐 한계라고 볼 수도 있죠. 예.
자, 일단 이를테면 호국이나 섬서에는 신군 사병이 봉기했으나 봉기 후 유력한 지도자가 없어서 권력이 이폰파 및 구세주로 넘어갔다. 또 호남과 기주에는 혁명파 지도 아래 그 대중봉기가 일어났으나 이폰파와 구세력의 이제 반격에 권력이 탈취했다. 자, 강소의 경우에는 대중적 봉기를 앞두고 이폰파가 청조 관리에 강요해 독립을 선포하고 권력을 장악한 데 있었다. 자, 신군이 거사하고 권력을 장악한 운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수였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권력이 그 당시 이폰파 신사측으로 이렇게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성이 독립을 선포하자 통일된 중앙정부의 조직대 표가 있었고, 호복국 정부는 11월 7일 통일정부 조직을 하기 위해서 무창에서 대표를 파견하도록 요청했고, 상해에서는 강소, 절강, 상해 도독부가 각 성의 대표를 불렀다. 자, 그래서 상해에 모인 대표들과 기타 이제 각 성의 대표들은 무창 측의 요청에 따라 무창으로 또 갔으나 청국의 반격에 위험했으므로 한국의 영국 조계지의 첫 모임을 가졌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호국국 정부의 호응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 이제 여러 이제 또 각성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그 영국 조계지에서 모여가지고 공포된 게 뭐냐 하면 이게 중화민국 임시정부 조직대강이에요. 예. 자, 요거 예전에 한번 11년도인가? 그때 한번 기출문이 나왔어요. 요거. 그래서 이제 중화민국 임시정부 조직대강이 이제 뭐냐 이렇게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좀 보면요. 그때 이 조직대강을 둘러싸고 뭐 중앙 집권을 취하는 그런 주가, 무창치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그 뭐냐면 영미식 어떤 그 조직을 원하는 그런 상위 측이 대입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에 나왔으니까 요거 한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잠깐 제가 찾았거든요. 예, 잠깐 찾은 내용을 좀 볼게요. 아이고. 자, 여기 조직 대강을 이제 제가 여기 찾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그 1911년 11월 10일 무창복에 이동하고 나서 각성의 대표들이 공포를 했던 건데 요 회의에서 이제 그 모임이 각성 도독부 대표 연합회하고 이제 부르는 곳에서 조직대강을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중화민국 임시조직대강이 그 밑에 있는데요. 21개조 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승원이 귀국하기 전에 혁명파 내부에서 신속하게 마련한 것이다. 그래서 그 내용들 보면요. 여기 보면 이제 임시 대총독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여기 임시 대통령은 일종의 이제 임시 대통령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총독이 이제 대통령이라는 의미인가 뭐 이 식으로 해석하면 그래서 행정권을 총괄하고 임시정부를 대표하고 그리고 육해군을 통솔했다. 그 법률을 제정하고 공포하고 간제와 강규를 정하고 뭐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근데 여기 좀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유해 권한의 권한을 그 뭐냐면 약간 이제 좀 같이 공유한다는 느낌이 좀 들 수 있죠. 아마 위기시가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조약 체결권과 선전폭이 강화할 때 반드시 이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이 참의원은 이제 뭐냐면 그 의회와 관련된 내용이야. 의회에 해당하죠. 자, 그래서 이 조약은 임시 대통령의 강력한 행정권과 군 통수권을 부여하는 대통령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는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이 당시에 혁명파가 강력한 지도를 바탕으로 신속한 혁명을 완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후에 이제 나중에 해외에 있는 승무원이 이제 귀국하면 이 임시 대통독을 승무원이 이제 맡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든 것 같다. 그래서 임시 대통독은 이제 그런 권한들이 갖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부총독 권한이 있고 각부 이제 내용도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아직 사법부가 여기 보면 행정부 안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권 분립이 완성되지 않은 그러니까 가도기적 형태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의 권한이 약간 이제 그 대통령에게 좀 집중되는 그런 경향인데 아마 이건 혼란기니까 약간 힘을 몰아주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임시 참여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의회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법률, 예산, 조세, 합회 및 공채 발행, 주요 행정 규칙을 제정 권한을 갖고 있고 대통령을 견제하는 그런 권한이 있고요. 자, 뭐 탄핵 권한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자문기구가 아니라 이제 입법권이나 예산 심의권 같은 걸 갖고 있는 어떤 이제 그 입법기구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 그 뭐냐면 조직대강은 좀 임시헌법적 성격이 띠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중화민국 헌법이 제정된 날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아시아 최초의 공화조직 조직법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조직대강이 공포된 후에 11월 25일 날 승원이 상하이에 도착하니까 요 조직대강 1조에 근거해서 선거를 실시해갖고 승원을 중화민국 임시 대총독을 선출하게 되죠. 그리고 승원도 이 법에 따라서 취임 선서를 하고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게 그 임시 대통령제가 원래 수원이었는데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제 타협을 통해서 위안스카이 쪽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이걸 이제 그대로 이제 임시 약법으로 계승했다. 그러니까 이 조직대강은 그냥 임시 조직법, 임시 헌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결국엔 이제 순원이 총독직을 이제 위안스카이 넘겨가기 전에 위안스카이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화민국 임시헌법을 만들었죠. 예. 그래서 임시약법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승원의 이론에 따르면 군정 다음에 국방 현종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중간 단계 그 송치 형태가 있잖아요. 이거 갑자기 생각 안 난다. 홉 어, 약법 체제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헌법이 아니라 약법을 이제 만들고 나서 현종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화민국 임시약법을 이제 공표했는데 여기가 좀 특징이 뭐냐면 나중에 좀 얘기했지만 종전에 이제 앞에 있었던 그 대통령 권한을 줄이고 국무원과 참의원 권한을 강화시켰어요. 이게 송교인의 의견을 좀 많이 받아들인 건데 이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건 뭐냐면 이걸 통해서 그 당시 이제 위안스카이를 좀 견제하기 위해서 했는데 위안스카이 입장 볼 때 이게 마음이 안 들죠. 그래서 임시약법을 뭐냐면 폐지시켰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새로운 이제 신약법을 만들죠. 이건 뒤에 좀 자세한 내용을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좀 넘어가서 중화민국 임시정부 조직대강을 이제 공표를 했고요. 그래서 바로 이날 남경이 혁명구에 점령되면서 독립하게 되면서 대표들이 이제 임시정부를 남경에 두고 대총독을 선거했다. 선거하기도 했다. 그리고 12월 25일 날 그 당시 귀국해 사회에 도착하자 이제 손문이 귀국해서 도착하니까 29일 이 중화민국 임시정부 조직 대강을 바탕으로 손문을 이제 뭐냐면 이렇게 이제 임시 대총독을 이제 선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총독에 취임한 손문은 내각을 구성했지만 국내 정치 기반의 군사에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강요들도 강소절강제 인물도 우세했고 내각 구성을 개헌한 임시 참의원 그러니까 앞에 이제 여기 중화민국 임시정부의 조직되면 여기 의회 역할은 임시 참의원이 있었죠. 자, 임시 참의원에서 일종의 임시 약법을 공개. 임시 약법은 앞에서 말했죠 것처럼 군정 기간이 있으면 도중에 이제 현종국 국부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훈정 기간이 있고 훈정 기간 때 약법이 만들어지죠. 요거에 입각해서 임시 약법을 이제 제정 공포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임시 약법을 이제 제정할 때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던 게 뭐냐면 송교인하고 손문의 어떤 대립 구도가 형성이 돼요. 예. 그래서 송교인은 이제 내각 책임제를 주장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손문은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로 이제 하자 이렇게 이제 했던 건데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 만든 입시약법은 두 가지가 절충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식 대통령제, 총독제와 내각 책임제가 절충됐는데 특히 이 내각 책임제에 좀 방점을 두고 이제 했다. 이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원세계 때 권력을 넘기기 전에 이제 이렇게 만들기 거니까 이 원세계가 이제 요걸 이제 강화시키면 얘가 뭐냐면 권력을 독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견제하는 역할로 이 송교인이 주장한 내각 책임제 요소를 많이 집어넣었다. 그래서 이게 09년 기출문제에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군요. 예, 미국식 대통령제와 내각 책임제를 바탕으로 했고 내각 책임제에 약간 더 방점을 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있고요. 중화민국사인데 09년이 아니라 11년도인가? 11년도인 거 알고 있는데 잘못 적어놓은 거 같아요. 중요한 건 아닌데.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임시약법을 제정 공포했다. 그럼 임시약법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앞에는 이제 요거 중화민국 임시정부 조직 대강이고요. 자, 요거 임시약법을 이제 볼게요. 자, 임시약법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요 뒤에 좀 얘기했지만 남북 하이와 그다음 위안스카이 대두를 이제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그 임시 조직대가 아까는 이제 강력한 대통령 중시주의를 채택을 했는데 이제 그 중간 사이에 이제 임시 악법 넘어가기 전에 이제 남북 합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위안스카이가 이제 실제 신군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렇게 황금색을 이제 진압하는 내려오는데 황금선은 자체적으로 군사력이 약하니까 뭐냐면 서로 만나가지고 그 뭐냐면 그 하이를 냈죠. 이걸 남북 합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수문이 이제 제안한 게 뭐냐면 만약 위안스카이가 청나라 황제를 퇴위시키고 공화정에 찬성한다면 임시 대총독직을 그에게 양보하겠다. 그러니까 위안스카이가 얘네 보니까 계산기 두고 보니까 그게 더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엔 성통제 프리를 강제로 이제 퇴위시키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위안스카이가 약속대로 제안대로 대통령에 되게 되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럴 경우에 이제 문제점이 일어나죠. 이게 위안스카이가 총독제를 넘겨주는 상황에서 이게 중앙임시양법을 그 뭐냐면 강력한 대통령제를 할 경우에는 위안스카이가 뭐냐면 그 독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조직대감을 폐기하고 임시합법을 만들 때 그 뭐냐면 선교인의 책임 내각적 요소를 상당히 좀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제 하게 된 거죠. 조직대가 대통령 중심제에서 책임 내각제를 중심으로 이제 한 대통령제는 있지만 책임 내각제를 중심한 참여원 권한을 강력히 도입을 한 게 중화민국 임시약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일단 대총독의 권한은 몇 개 있지만 대부분 어디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 위원 내각제와 그 다음에 참의원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국무원을 이제, 설치해서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를 두고 그 국무총리가 이제 임시 대통령을 보좌하고 거기에서 이제 국무총리가 막강한 권한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정치를 하는 그런 형태야. 예. 그래서 이런 형태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뒤에 이제 등장한 이완 스카이 때부터는 별로 안 좋죠. 자기는 뭐 권력을 마음대로 누리고 싶은데 내각 책임제 요소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의회 역할을 하는 참의원의 역할을 더 강화시켰어요. 예. 그래서 조직 때보다 훨씬 강화시켰는데 거기 보면 법률안 위결권, 예산 결산 위결권 뭐 등등등 해갖고 있고 그리고 국무원에 진임 및 탄핵권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 총독의 외교권을 견제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임시 대총독이 외국과 조약을 체결 시에는 반드시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탄핵권도 이렇게 있고 참의원은 임시 대총독을 탄핵할 경우에 공무원이 위헌 경우에 참의원이 탄핵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라든지 그 내각의 구성원들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독의 이제 행정권 및 군 통수권 제한 내용도 있고요. 여기 내용을 이제 좀 보시면 되고 자, 결국에는 이제 약법을 통해서 위안스카이를 견제를 하려고 했지만 위안스카이 입장할 때 그 마음이 안 들죠. 예. 결국은 사사건과 충돌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송교에 암살된 후에 약법을 파기하고 뒤에 설명한 중화민국 약법, 그러니까 신약법을 이제 공포하는데 신약법은 그 참의원이나 이런 것도 다 무력화시키고 권력을 자신들에게 이제 뭐냐면 집중시키는 그런 이제 효과를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약법 관련된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다시 그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이렇게 있고요. 계속 읽어볼게요. 자, 청주의 정권을 위임받은 원세기가 회의에 제안을 해왔고 그 당시 이제 독립된 각 성 대표들은 원세기가 공화제를 찬성하면 그들 총독을 추대했던 결의를 했던 터였으므로 대세가 남북의회라고 하고도 남북하이라고 하기도 해요. 예, 행하고 있었다. 게다가 국내에는 아무런 기반이 없는 소문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이제 난경제 재정 상태 보아도 남북 의회는 대세를 거스리고 계속적인 전쟁을 통해 혁명 완수를 주장한 처지에 있지 못했다. 자, 그 무장 봉기가 성공하자 청조는 진압구로 내려보낸 음창 시하의 제1군이 대기시킨 풍국자신의 제2군은 모두 원세가 예로부터 양성 장교들 지휘했는데 이 원세기가 그 당시 신군이 만들 때부터 얘가 이제 그 총책임자가 되었고 그 밑에 있는 이제 부하 장수들은 다 원색의 영향력 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 그 신기내각이 등장하고 나서 이 원색이가 너무 군부내에서 권력이 강하니까 원색에서 파면시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저기 한가하게 낚시질이나 하고 놀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뜨끔없이 이제 이렇게 그 신해용이 일어나니까 신하의 병력, 그러니까 신군의 병력을 해갖고 이제 진압을 했는데 신군이 자기 뜻대로 이제 뭐냐면 움직이지 않은 거야. 이 원세계가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색을 찾아가서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살살 비면서 좀 신군을 제대로 통솔해가지고 이렇게 형명골 통제해달라, 진압해달라고 했는데 원세가 이제 간신히 받아들이긴 했어요. 근데 속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요거하고 나서는 또 토사구팽 당했다 생각하니까 신군 진압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하지 않았고 결국에 타협해서 그냥 청주를 멸망시켜 버렸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군사 정치적 대가를 장악하고 있던 한인간의 원세계는 2년 전 순치왕의 섭정을 받아서 항족 중심의 집권한 도만 때 걸림돌 역에서 강제로 발병을 치유도 병고 고향을 돌아가는 처벌을 받고 북경을 쫓겨나 있었다. 청조는 혁명 진화군의 장교에게 각각 영향을 가지고 있는 원로 항족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가 있으며 그 열강의 이제 신임을 얻고 있는 원세기를 기용해 난가를 대처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청조는 원세계에게 호강총도 임명하고 했는데 그 예전에 이제 한번 쫓겨난 경험이 있으니까 거절했죠. 어 그러다가 이제 음창의 진압군이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방면에 호남 성서 강세 독립을 선언하고 혁명의 기운이 하북지방 옮겨갈 기미를 보이자 청조는 원세계를 흥차 대신으로 임명하여 토불군의 정권을 장악하게 됐다. 자, 원세계의 요청에 따라서 일국 통국자, 이국 당기석 시하에 들어가게 되고 전황은 이제 조금씩 청군에 유리해져 29일 풍국장이 항구에 도착할 때 이미 항구혁명군이 패배를 거듭하고 있었고 청군은 항구를 탈취했다. 그리고 11월 1일 내각 총리 내시로 이제 임명한 원세계는 14일 북경으로 들어가서 내각을 조직했다. 자, 원세계는 청주의 부름을 응하기 전부터 혁명군이 무력으로 진압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 그는 10월 중순부터 여운형 측에 계속 서한을 보내고 사자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하위 가능성을 타제했고 왜냐하면 이제 앞에 언급한 것처럼 원세계는 청주를 믿지 못했어요. 어차피 자기가 지금 필요하니까 자기 쓰고 있지만 또 토사구팽 당할 거는 생각을 하니까 그럴 바에 내가 치자 그런 생각을 했겠죠. 자, 원세계 측은 군주 이권을 내세웠고 호북국 정부는 원세계가 공화정 수립을 가담한 총독을 추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하흥도 이런 의사를 보였다. 그래서 12월 27일 청군이 한양을 빼앗은 뒤 부착만 남은 상황에서 영국의 영사의 조종으로 3일간 정전에 들어갔고 이어서 이제 다시 3일 15일간의 정전이 연장되었다. 그동안 독립된 각성의 대표들은 비공식적이긴 했지만 원세계가 공화정 5로 동화선언하면 그는 총독을 추대할 걸 위기를 했고 요게 이제 송문도 이제 요게 창성을 했죠. 예. 청군이 항구 한양을 이제 탈취하고 혁명군이 남경을 점령해 심해 균형이 이뤄진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남쪽 상해에서 남쪽과 북쪽 대표 사이에 하해를 모색을 하고 나서 남북 의회가 이제 일어나죠. 예. 남북 의화 또는 남북 하의라고 하는데 이게 거꾸로 읽으면 하의거든요. 똑같은 의미예요. 예. 그래서 원세계는 청조부터 국민회의를 열어 앞으로 청제를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결정을 얻어냈으나 국민회의 개최지와 시기 문제를 둘러싸고 합의가 안 된 사이에서 손문이 귀국해 임시 대총도 선출되자 의회는 한때 경직된 국면을 맞이했다. 그 다음에 이제 손문의 총독 선출에 대한 원색의 의구심과 뭐 북방 여론의 경화 때문이다. 그러니까 북방 여론이라는 건 저 북경 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원색이가 북쪽 대표를 파면하고 그 직접 정보를 교섭에 나서면서 손문이 원색이 천주에 몰려나게 하고 공화를 선포하면 그에게 총독대를 물려줄 것을 약속하자 원색의 의구심이 이제 풀려났고요. 그리고 북방의 장교들이 연명으로 공화정을 요구하는 집단적 행동을 하면서 조정의 강경을 들었다. 그래서 청조는 공화정을 이제, 선포할 준비를 하도록 내각에 지시하고 원세기에 직권을 주어 남방 측과 퇴위 조건을 협상하게 됐다. 그리하여 2월 초에 퇴위 조건을 둘러싸고談판이 계속되었고, 그래서 항저의 퇴위 후에 우대 조건을 확정되자 2월 12일 청의 마지막 한 게 성통제가 이제 퇴위됐고 소문 약속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원세계에게 이제 총독직을 넘겼죠. 그리고 참의원에서 원세계를 새롭게 임시 대총독을 선출했는데 자 이때 이제 원세계한테 이제 뭐냐면 넘겨주는 대신에 그때 두 가지 약속을 이제 받아냈어요 원세계한테. 첫 번째는 임시정부를 남경에 둘 것이다 북경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임시약법을 계속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임시약법이라는 것은 내각 책임제 요소가 강한 그 내용인데 둘 다 안 지켰죠. 원색이. 원색의 입장 때는 남경을 간다는 거는 자기 세력과는 멀어지는 거야. 네. 그래서 원색의 신균의 이제 근거지 본진이 북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되면서 북경에 계속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결국에는 북경에
수도를 계속 이제 정했게 그 자기가 이제 있게 그 북경에 이제 수도를 정했고요. 그리고 임시약법도 만들어줬죠. 계속 지킨다는 거. 나중에 송교인 암살시킨 다음에 신약법으로 가르쳤죠. 그 바꿨잖아요. 자, 하여튼 손문은 사직서를 내면서 임시정부의 소재지를 남경으로 해야 한다는 조건을 이제 붙였다. 그래서 이는 원세계를 그의 세력 기반에서 떼어놓으려는 생각이었다. 자, 원세계는 임시정부가 남경으로 결정되면 북방의 질서 문란이 우려되고 열강도 수도에 북경을 둘 걸 원한다면서 이를 거부했다. 남부 만방의 대표단이 원세계의 남하를 한양하는 사절단 구성의 북교로 가서 원세계 남하를 촉구하는 중 그 북경과 천진 중에 일대에서 봉급지불을 요구하는 병사들 폭동이 나자 질서가 크게 물려졌다. 자, 이에 사절단은 손문에게 남경수도 주장을 포기하도록 권고했고 아마 이것도 원세기가 약간 이제 좀 조작질 한 것 같아. 위기의식을 딱 보조시켜서 이게 북경 상황이 안 좋은데 어떻게 남경 가냐 이런 거지 정치적 이유를 대기 위한 어떤 이제 그걸 위해서 조작질을 한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이에 이제 손문에게 남경수도 주장을 이제 포기하도록 권고했고 참의원도 원세가 북경에 침입할 걸 허가했고 그래서 3월 10일 그 당시 이제 원세계는 북경에서 정식으로 중화민국 2대 임시 대총독에 침입했다. 이 내용이죠. 그래서 신해혁명부터 해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임시학법을 만들어지고 원세가 침입하는 그 내용을 이제 봤고요. 자 동계를 좀 보겠습니다. 자 동계 내용을 이제 보면요, 네, 신해혁명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도 뭐 그렇게 이제 큰 내용은 없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잠깐 여기 이제 신해용의 가정 관련된 내용은 그냥 한번 챗GPT를 통해서 좀 읽어보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자가 요청한 이미지 속 본문 전체를 요약 없이 그대로 화면에 제시한 내용입니다. 신해혁명에 직접 도화선이 된 것은 1911년 10월 10일의 무창봉기이다. 무창봉기는 신균의 하사관과 군사학교의 학생들이 일으킨 것으로 그들은 무한삼진, 우창, 한커, 한영을 제압하여 호북 군정부 후백준정부를 수립하였다. 무창봉기는 전국에 확산되어 11월 하순에는 지방 24성 가운데 바성이 청조의 지배로부터 이탈하였다. 이렇게 혁명 세력이 확대되자 학생, 노동자, 농민이 적극 가담하여 마침내 남경을 점령하고 독립한 심치를성의 대표는 남경에서 미국으로부터 귀국한 손문을 임시 대총통으로 선출하고 1912년 1월 1일에 정식으로 중화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이에 대해 청조는 제하에 있던 원세계를 흠차 대신으로 다시 기용하여 육해군의 지휘권을 주고 신건종 내각을 해산한 후 그를 총리 대신에 임명하여 혁명을 진압하도록 전권을 맡기었다. 그러나 원세계는 청조를 배신하고 혁명군과 비밀 교섭을 개시하였다. 중국의 이러한 혁명 전개에 대하여 열강의 이해관계는 서로 엇갈리고 있었다. 특히 화중, 화남 지방에 큰 이권을 가지고 있던 영국은 청조의 통치력에 실망하고 원세계의 실권 장악과 그에 의한 조속한 내란의 수습을 지지하자 미국, 일본도 이에 동조하였다. 원세계는 열강의 지지와 북경 정부의 실권을 손에 쥐고 혁명 정부 내의 재정적 어려움과 내부 분열을 교묘히 이용하여 혁명 정부를 곤궁으로 몰아넣었다. 이때 손문은 남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원세계와 타협하는 길이 혁명 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청나라 황제의 퇴위와 공화제의 실시,
수도의 남경 이전 등을 조건으로 원세계에게 임시 대총통의 자리를 양보하였다. 1912년 2월 12일 청나라 마지막 황제 선통제가 퇴위하니 진시 황제 이후 2000여 년간 계속되어 오던 황제 지배 체제는 막을 내리고 청조는 멸망하였다. 더 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신해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읽어볼 필요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그 아큐 전쟁에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신해혁명의 역사적 의미 자체에 대해서는 막 논술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는 안 나오겠죠. 예. 근데 예전에 04년 기출문제에 아큐전전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해혁명의 한계를 제한된 방식으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와 연결돼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신해혁명은 진해 시황제 이래에 2000년간 계속되어 온 어떤 황제 지배체제가 동아시아 역사상 자체를 감췄고 공화제로 넘어가는 혁명적 의미가 갖고 있다. 그래서 다음은 신해혁명은 되게 미완성적 혁명의 성격이 강하다. 한계가 되게 많다는 거죠. 자, 1912년 2월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혁명파에 의해 결승 국민당 있는데, 자, 이 국민당은 뒤에 얘기했지만, 요거는 이제 동맹의 계통의 애들이 만든 거야. 그래서 송교인 있죠. 유엔 내각제 중에서 송교인이 만든 당이 국민당이에요. 그래서 뒤에 그 얘기했지만 이제 손문이 만든 그 뭐냐면 단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동맹회에서 이제 국민당 하나 만들고 또 하나의 국민당이 만들어졌는데 요때 만들어진 거는 손문이 만든 국민당이 아니라 송교인이 만든 국민당이에요. 자, 하여튼 그때 국민당은 원세계가 조직한 어영정당을 물리치고 상하원 모두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분한을 느낀 이제 원세계가 나중에 송교를 암살한과 동시에 국민당 위원을 매수 협박하는 비열한 방법을 통해서 국민당을 왕을 깨는 한편 국민당을 지지하는 지방장관을 축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국민당 세력 기반을 무너뜨리죠. 이에 이제 격분한 강서성 도동 이열규라는 사람이 안희성 강동성에 혁명하여 호응해서 항해가 함께 원색에 타도하는 제2혁명이 일어났는데 요건 뒤에 한의종 할 때 좀 다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혁명 세력의 규합이 불충분하고 각계의 지지도 충분하지 못하여 원색의 군대를 공격을 받아 괴멸되었다. 자, 요 과정 내용을 제가 뒤에 한의종 내용에 있으니까 그때 이제 강도 갈 때 좀 자세히 얘기할게요. 자, 특히 이 당시에 인민대중들의 의식수에는 아직 혁명에 대한 인식이 불충분하고 혁명운동가들이 대중수에 혁명의 뿌리를 내지 못하고 홀로 독주하는 경향이 강했다. 자, 이에 따라 이제 충분한 혁명 자금이나 군사력도 없는 상태에서 자연히 북경 정부의 원색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요거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오사운동하고 이제 좀 대조해 볼 수 있거든요. 오사운동은 명백히 노동자, 농민이 일반 대중들이 명확하게 이제 자신의 힘을 그러니까 자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이렇게 이제 했던 반외세 운동이었죠. 근데 신해혁명은 그 저기 뭐냐면 그 주도했던 세력들 보면 신군 세력들이나 아니 입헌파 신사들이야. 얘네들은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 계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트 계층들이요. 그래서 이게 전 국민적인 혁명이 아니라 이 엘리트 계층을 주도한 혁명이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은 뭐라고 지칭하냐면 이걸 구민주주의 혁명 또는 뭐냐면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이제 지칭해요. 물론 이제 요 단계에서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공산당 입장은 한계는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럼 한계를 극복한 것이 뭐냐 하면 그 당시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한 오사 운동이다. 이렇게 국민당에서 아니, 공산당에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대 구분에서도 볼 때 신해혁명은 이제 구부르주아 혁명이기 때문에 여기는 근대에 속하는 거지만 뭐냐면 신해 그 오사 운동은 모든 민중들이 다 참여했던 운동이고 중국 공산당이 이걸 계기로 해서 민중을 영도했기 때문에 이 오사 운동을 계기로 해서 현대로 보고 있죠. 현대의 시점으로.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저쪽 대만 쪽에서는 국민당 쪽에 이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요 신해혁명을 혁명으로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서 현대로 이제 보고 있어. 현대네. 그래서 요때부터 현대고 그 전에 근대고 여기에서 중국 공산당은 요쪽은 근대, 요쪽은 현대. 이렇게 해서 현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리하여 원세계를 초대 대통령을 지명했다.
그러나 정식 헌법의 제정 문제에 둘러싸고 놓고 국회와 원세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니 원세가 최우수상으로 국민당 의원을 반란 분자를 몰아세우고 의회 제각을 박탈하고 나서요. 국회에 추방하고 나서 그래서 국회는 전원 부족으로 이제 그 자동 무기 후계되면서 기능이 상실됐고 원세계의 독재 체제가 성립되었다. 이거는 뒤에 좀 얘기가 있지만 이제 이때 이제 만들어준 것이 신약법 체제가 이제 형성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신의 혁명의 성격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란이 많다. 그것은 신의 혁명의 혁명적 성격에 대한 핵심적 문제로서 신의 혁명에 의한 청주의 타도와 공화제 수립이 과연 중국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꿨느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바꾸지 못했다는 거죠. 상부 구조만 바뀔 뿐이지 근본적인 이제 그 예전에 정근대 구조는 그대 같다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 부정적 시각이 많다는 거. 자, 이에 반해서 이제 신흥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주로 이제 대만학계 쪽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자, 이들에 의하면 신흥의 농민을 주요군으로 한 인민과 반동 집단의 투쟁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대륙학계에서는 그렇게 안 보죠. 주로 부르주아 세력들이 중심으로 한 부르주아 혁명을 보고 있는데, 국민당에서는 이제 여기를 이제 상당히 높게 평가해서 저쪽 중국 대만학계에서는 주로 이제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그 정계층적인 혁명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학계 통론학은 맞진 않아요. 자, 그래서 신의 혁명 전개 과정에 기본적으로 농민 투쟁이었으며 이것이 혁명의 기본적 동력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민당 내용이야. 예, 전민혁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공사년 기출문제 나올 때 보면 이런 것에 반대되는 견해가 나왔죠. 뭐 봤죠? 그래서 아큐라는 인물을 이제 등장시켜 놓고는 이 아큐가 이제 일종의 뭐 여러 가지 상징성을 갖고 있지만 이때 이제 나온 문제에서는 아큐가 일반 민중주의야. 그래서 일반 민중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혁명군이 왔다니까 자기 혁명군에 떠돌아다니고 혁명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러다가 결국에 혁명군에게 잡혀서 죽음을 당하는. 그러니까 민중들은 단순히 이제 엘리트 계층들에게 뭐냐면 선동당해서 동원만 됐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게 그 그냥 처단돼 그 뭐냐 내팽개치는 내팽개치는 그런 뭐냐면 상황을 그려놓고 있죠. 그리고 혁명의 성과도 혁명파가 아니라 이 당시 이제 주로 이pon파 신사계층들 예전 구세력들이 장악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시험에 나왔는데 이건 좀 이따 나중에 살펴보기도 하고 자, 신해혁명의 역사적 성격은 신해혁명이 이뤄놓은 형상보다 반제 반봉건이라는 세계사적 전개의 출발점이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구조적인 어떤 것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일종의 방향점을 이제 설정해놨다. 이게 반제 반봉건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있고 자, 이러한 평가는 신해년의 변혁 자체보다는 신해년 이후의 역사의 지향성을 강조한 입장이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 오사운동 전 단계 평가할 때 그 역사적 성격이 더욱 뚜렷해진다. 그러니까 아마 이걸 쫙 보니까 주로 이 대륙학계의 이제 시각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 신해혁명은 구민주주의 혁명, 그다음에 오사운동은 신민주주의 혁명. 그래서 구민주주의 혁명을 바탕으로 신민주주의 혁명으로 넘어가는 거고 이 오사운동을 더 좀 강조하는 그런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이제 신해혁명 이후에 전개된 공화국, 이 민국을 건설한 중화민국의 앞날은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걸 이제 민국혁명이라고 하는데 또는 국민혁명이죠. 공화국을 만드는 혁명. 그래서 1단계 혁명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오사운동, 그 당시 2단계 혁명은, 그 단계는, 아니, 1단계 혁명은 신해혁명, 2단계 민국혁명은 오사운동, 결국에 북벌을 통해서 이 민국혁명이 만수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신해혁명이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는데 앞에도 말했지만 신해혁명 자체의 역사의 의미 싸 이런 식의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위견이 이제 다양하잖아요. 근데 한정된 이제 뭐냐면 지문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어요. 제한된 형태로. 예. 그래서 이게 04년 기출 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한번 읽어봤던 거고요. 자, 요거 관련돼 갖고 잠깐 네, 제가 차려놓은 게 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신해혁명의 이제 한계에 관련된 내용 중에 아큐전전 내용하고 이제 연결돼서 이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큐전전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노신의 소설 중에 유명한 게 아큐전전과 강인일기죠. 이 아큐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아큐는 이제 중국을 상징하고 있죠. 상당히 미련하고 허세가 있고, 남을 떠벌려주면서 실속 없는 그런 인물들을 이제 중국의 어떤 이제 상징적 인물로 지금 그 당시에 중국의 상징적 인물을 그려냈는데, 근데 이 아큐가 이제 죽음에서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을 나는데 학교가 신해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신해혁명 군인하고 이제 자기가 뭐 나도 혁명이다 하면서 이제 막 떠들고 다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본 이제 그 신해혁명 군이 이거 뭐 좋은 놈이 있어 하면서 결국에는 울줄대다가 이제 뭐냐면 잡혀갖고 죽게 돼요. 신해혁명. 그래서 이제 처형제에 끌려가고 이제 죽음을 이제 당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다 볼 필요 없고 한번 쭉 한번 훑어보세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회적 의미가 뭐냐면 결국엔 혁명이 있지만 그 혁명을 주도한 것은 결국에는 윗대가리 뿐이고 결국 윗대가리로 바뀐 것 뿐이고 민중들에게는 큰 뭐냐면 도움이 안 됐다. 그리고 민중들도 이 혁명의 의미를 잘 몰랐다. 오히려 이용만 당했다. 아큐처럼 이용만 당하고 죽었다. 버림만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자 그래서 이 아큐란 인물은 이제 여러 가지 상징성, 메타포가 있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아큐란 인물은 뭘 상징하냐? 그 당시에 중국의 민중을 상징하죠. 그래서 중국의 민중들은 혁명을 동경했어. 근데 혁명의 의미가 뭔지 잘 몰라.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황제 지배체제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공화국이 뭐고 혁명이 뭐고 제가 알겠어요. 그냥 뭐냐면 이미지상 그냥 자기가 소비를 하는 거죠. 뭐가 있으면 이렇게 말하면 뭐냐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렇게 하고 다녔다가 결국에는 이제 혁명이 이루고 신해혁명군에 의해서 반동문제 불려서 희생을 당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뭐냐 신해혁명이 민중 중심이 아니라 상위 엘리트 계층의 중심들, 신군이라든지 이pon파 신사들든지 그런 사람들의 이제 중심의 어떤 혁명이었다. 이런 걸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에 관련된 예문이 있거든요. 예, 그와 연결시켜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해혁명의 의미에 달려서 이제 좀 바꿔요. 원세계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원세계에 관련된 내용이 쭉 있는데, 일단은 이제 여기 원세계 중국 근현대 성계 원세계 위치 관련된 내용을 한번 쭉 개관한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이제 한의중에서 한번 읽으면서 이제 얘기해 볼게요. 여기에서는 개관 차원에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사용자가 요청한 이미지 속 본문 전체를 요약 없이 그대로 화면에 제시한 내용입니다. 중국 근대사의 전개는 보수와 개혁이 서로 맞부딪히면서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반복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원세계 18, 59, 16, 19, 16의 정치적 역할은 항상 중대한 국면을 결정시키는 방향으로 일관하고 있다. 원세계는 교활하고 모략에 뛰어난 독선적 인물로서 이러한 성격은 그의 정치 행각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먼저 무술개혁 때 원세계는 강유위의 변법파를 배신하고 서태후의 보수파에 가담하여 무술개혁을 탄압함으로써 개혁을 백일천하로 끝나게 만들었다. 다음으로 신의 혁명이 발발하자 대세가 이미 청조를 떠난 것으로 간파하여 청조를 배반하고 혁명군과 손을 잡고 청조를 붕괴시켰다. 그는 자신의 독재권을 확립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1913년 2월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국민당이 승리하자 국민당 영수 송교인을 암살하고 국민당을 탄압하여 자신이 대통령에 오르고 그 후 황제에 취임하여 반혁명적인 보수주의로 전락하였다. 본래 원세계의 정치적 기반은 군벌이었고 그의 휘하 장병은 자신의 열악한 용병 집단이어서 각 부장의 인솔하에 타율적으로 복종만을 강요당하였으므로 자연히 민주적인 세력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그들은 국내에 있어서는 국민을 탄압하는 데 무력을 행사하기에 급급하였으며
외세에 대해서는 비굴한 자세로 일관하는 군벌 속성인 반민족, 반혁명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특히 원세계에 의해 성립된 북양 군벌은 원세계 이후의 군벌 시대에 들어와서 중국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불러오는 핵심 세력이 되었다. 신의 혁명이 일어나자 열강은 엄중경계, 내정 불간섭 태도를 취하였으나 청조가 멸망하고 전국이 안정된 보자 원세계의 재정 구휴를 이용하여 차관 공여를 실시하였다. 1913년에 영미 독불 4국의 은행단이 대중국 차관을 공여하였다. 이는 국제차관관의 시초로서 중국의 연쇄 수입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원세계 정권의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군자금으로 악용되었다. 예. 15. 자, 그래서 원세계 같은 이 군벌 정권들이 그런 제국주의 세력과 이제 짝짝꿍을 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그 내용이고, 특히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받았다. 그 밑에 내용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원세계 정치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한의종에 들어서 민국 초의 정치를 보겠습니다. 민국 초의 정치요. 자, 여기 이제 원세계 이제 정책 방향은 뭐냐? 일단 지방 세력들 제거해서 도독 같은 이제 근사들 있죠. 이런 그 각각의 성에 있는 군벌들을 제거하고 자신들에게 힘을 집권한 중앙 집권화 정책을 강화시켜 나갔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앞에 그 동맹에서 이제 송교인 같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갖고 뭐냐면 국민당을 만들었죠. 근데 국민당을 또 탄압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반발로 제2의 혁명, 제3의 혁명 등등 있는데 다 진압하고 나서 신학법을 제정했다. 그래서 총독의 길을 강화시켜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신을 견제하는 이제 참의원을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에 국무원도 이제 뭐냐면, 폐지시키고, 이런 제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볼게요. 자, 신해년에 일어난 공화혁명은 각성이 총조로부터 독립한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임시정부 조직대강에 의해 마련된 새 정부는 지방의 권한이 강한 것이 특징이었다. 게다가 이 원세기가 총독제를 차지하게 되자 총독권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임시약법이 제정됐다. 이걸 이제 뭐냐면 신약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 자, 그래서 이제 잠깐만 다시 얘기할게요. 원세 총독제를 아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자문 얘기했어요. 이건 신약법 뒤 얘기고 성교인의 이제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한 임시약법이죠. 예, 그 뒤이고. 자, 책임 나각자 성격이 강한 내각자를 채택하고 참의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표이다. 아까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에 반발해서 이제 만든 것이 신약법인데 이거는 총독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내용인데 그 뒤에 있으니까 그때 다시 설명하고요. 그래서 원세계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각을 통솔하고 참의원을 견제하면서 지방, 군사, 재정, 민정을 장악하여 분권적 성향이 강한 각성의 도덕의 권한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최초의 내각 총리였던 당소인은 내각의 독자적 권한을 장악하고 노력했다. 그래서 내각을 이제 심의 기구 정도 생각했던 원세계. 근데 이제 여기에서 국무원이 이제 일종의 내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요 권한을 이제 임시약법에서는 상당히 올려놨고 총리도 거의 이제 뭐냐면 원색을 보좌하고 뭐냐면 국정을 전반적으로 가난하는 그런 권한을 올려놨잖아요. 근데 원색의 입장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자기 뭐 자문기급밖에 안 되는데 무슨 내각의 권한이 높냐?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원색이 자신에게 보고 없이 총리 권한으로 사벌 처리한 당소의 권력 행사를 용납하지 않았고 결국에 총독과 총리는 직계 도덕의 인명 문제에 둘러싸고 충돌을 일으켰고 여기에 총리가 패배하여 사직했다. 이거는 이제 임시약법이 점점 무력화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임시약법을 보면 공무원이나 총리가 상당히 이제 그 대총독을 견제할 만큼 좀 힘을 올려놨는데 막상 이제 실전적으로 이제 정치를 보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뭐냐면 당소위가 사직을 했잖아요. 자, 동맹회 출신의 관료들은 연대 사직한 후 우여곡절에 거쳐서 새로 조직한 내각은 국무회의를 총독부로 옮겨 총독 주대로 이제 하는 등 내각 책임제의 어떤 정신을 상실하게 되었다. 자, 이에 동맹의 후신으로 합법정당이 조직되어 국회의원 선거를 앞서는 것은 국민당은 앞에서 이제 동맹회에서 첫 번째 만든 당이 국민당이야, 국민당. 예, 요건 송교인이 주도했던 국민당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당은 나중에 손문이 이제 망명하고 나서 일본에서 혁명당이라는 비밀 정당을 만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오사운동을 보고 나서 대중정당으로 바뀐 게 이게 국민당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당은 후자의 국민당이죠. 후자의 국민당.
자, 하여튼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이제 거둔 국민당은 총독권을 전제하기 위해서 정당 내각을 주장하기도 예 이뤘다. 자, 그때 이제 원세기에는 국민당의 조직과 선거의 압승을 이끌고 정당 내각을 주장한 송교인을 압사하도록 사주했다. 그래서 이 송교인이라는 인물을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하흥회 출신의 동맹회원이 됐던 송교인은 중화민국에 수입된 뒤 비밀결사의 동맹을 해체하고 합법정당인 국민당을 조직해 국회에서 국민당이 압승을 거두는데 큰 역할을 했다. 자, 국회 다수당인 국민당이 내각을 조직해 원세계 총독의 권한을 견제하고자 주장을 하자 원세계는 자객을 보내서 상해에서 이제 송교인을 암살도 했다. 한 거죠. 자, 한편으로는 이제 국회 동의 없이 거액의 차관을 도입했다는 거. 그 앞에 이제 동기에서 이제 잠깐 언급됐던 거 보면 그 당시 이제 이런 그것을 중국 차관을 공급을 했는데 얘네들이 그냥 공짜로 돈 빌려줬겠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죠. 다 그만한 대가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빌려주고 나서 이제 그 중국이 그 뭐냐 영향력도 행사하고 중국에 가는 여러 가지 이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빌려준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여튼 이렇게 빌리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독재 권력을 강화시키는데 이용을 했던 거죠. 이 원세계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군벌 정권도 다 그래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자, 하여튼 계속 내 보겠습니다. 자, 이어 남방의 가격파들의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 이 남방의 가격파들이란 건 뭐냐면 그 동맹의 계통, 예전에 동맹의 계통이 이제 그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강서, 강동, 안희도독을 면직시켰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그 동맹의 계통의 이제 그런 도독들이 들고 일어났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2의 혁명이라고 이제 하는 것이 일어나죠. 민국혁명에 원색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송교인 암살 당시까지 무역 해결을 원치 않았던 손문이나 항ung 등이 원색의 토벌작전, 전쟁, 제2의 혁명을 벌이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전란이 다시 일어난 걸 회피하려는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혁명군은 별다른 호응을 받지 못하고 진압됐고요. 손문은 다시 이제 뭐냐면 일본 망명하게 돼요. 그래서 일본이 망명돼서 아까 말처럼 중화혁명당을 다시 결성하게 되는데 이거는 엘리트 중심의 비밀 정당이에요. 게다가 나중에 1919년에 오사운동을 보고 나서 대중들의 힘을 이제 각성하게 되면서 대중정당으로 이제 탈바꿈된 것이 국민당이다. 그래서 송교인이 만든 국민당하고 좀 약간 동맹의 계통에서 만들긴 했지만 좀 계통이 다른 국민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2의 혁명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네, 잠깐 저희 조사한 게 있으니까 네, 좀 보겠습니다. 어, 어, 어. 자, 일단은 이제 송교인 암살 관련된 내용들, 요 앞부분에, 내용들 보시면 되고, 암살 전무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이거 각자 보시고요. 거기에 토원 전쟁, 그 제2의 혁명을 볼게요. 자, 송교인 암살 혁명파에게 임시약법을 통해 평화적 합법적 방식으로 위안스를 견제할 수 없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일종 현타가 온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손문은 이제 암살 배후 명백해지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자기파 인물들을 다 이제 도둑들 해임하고 그러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사행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에 반해 한국령은 신중론을 펼쳤는데 이건 건너뛰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도둑들 이제 해임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송문의 입장에서 여기 연결되면 이제 좀 보면 되면 하여튼 도둑들 해임하고 이제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한국령 입장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아까 강서도둑, 강동도둑, 이런 안호에 있는 도둑들 다 이제 국민당 계통의 이제 도둑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동맹의 계통의 도둑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위안스카의 노골적인 군사 도발에 이제 신중론자들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싸우자. 그래갖고 제2의 혁명, 그 다음에 토원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그 동맹의 계통, 그러니까 국민당 계통의 사람들이 토원군에 가담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상 이게 혁명을 벌다는 도움이 없어. 또 전쟁이야?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기 때문에 위안스크에 기대를 걸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선후 대창간 아까 이제 그 뭐냐면 어 영국, 프랑스, 독일로부터 이제 많은 차관을 받아들였는데 이걸 군사를 늘려놨어. 그러다 보니까 북양 군벌하고 싸우지 못해요. 결국에는 이제 좀 싸우다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2달도 안 돼가지고 이제 뭐냐면 그 거점이었던 난경이 함락되면서 끝나겠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제2혁명이 또 그 실패도 하니까 혁명 지도자들이 다시 해외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고 주로 갔던 것이 일본이었고 일본에서 이제 아까 중화혁명당 같은 거는 이제 뭐냐면 조직했다. 그러니까 제2혁명이 진압하고 나서 이제 모두 정적을 제거 이란스카이가 독재의 격을 걷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임시짤 때죠. 정식 대총도 취임하고요. 국민당을 이제 해산시키고 그러니까 동맹의 계통을 이제 뭐냐면 뿌리 뽑았다 보시면 돼요. 국회를 해산하고 임시약법을 폐기시키고 그 대신에 중화민국 약법, 신약법을 공포하고요. 좀 있다가 이제 항제 즉위 시도, 제재 운동을 이제 뭐냐면 펼치게 되죠. 예. 그래서 이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제2혁명 이후에 이제 원세계 독재체의 강화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원세계 이 내단을 진압한 뒤 총독 독재권을 이제 확립해 나갔다. 네, 정식 총독의 이제 선거 이전에 헌법을 제정해 총독권을 제압하는 국회 내 일부의 움직임을 제압하고 총독 선거를 치는 정식 총독이 되었다. 그리고 국민당이 우세한 국회 헌법기초위원회에 기초했던 헌법을 도외시하고요. 총독권 확장을 골자는 임시약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고 결국에는 국회가 이를 묵살하고 헌법초안 공포에 입학하자 그 원세계는 그러니까 국회가 이를 묵살하고 헌법초안의 공포가 임박하자 그러니까 아마 요게는 이제 임시약법의 수정안이 아니라 국회에서 그러니까 국민당 계통이 이제 뭐냐면 그 국회에서 제안한 헌법 초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세가 비상수사를 통해서 각성의 도덕들을 움직여서 국민당을 해산하고 국민당 의원의 차격 취소, 헌법 초안 폐지. 그러니까 요때 헌법 초안은 요 국민당 계통에서 이제 임시 뭐냐면 여기 그 총독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그런 헌법 초안이겠죠. 폐지, 국회 집권 정지를 요구하게 됐다. 이들의 요구에 따라서 뜨는 형식으로 원생의 국민당을 해산하고 국민당 위원 자격을 박탈하고요. 헌법기초위원회와 국회는 정족성 구조 그 기능을 자동 정지시켰다. 무력화시켰던 거죠. 자, 국회 기능이 정지된 후에 각성의 대표들의 모임인 정치회의가 국회를 대신하게 되는데 이 정치회의는 거의 위안스카 인물로 채워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문기구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정치회의는 원세회가 제안한 약법 수정안을 토론해 새로운 입법기관을 만들어 제안했고 이에 따라 약법회의가 구성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국회 대신에 약법회의를 이제 대체했는데 실질적으로 원세계에 그냥 그 시다바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약법회의는 형식상 선거를 뽑힌 위원들 구성됐지만 위원은 원색이 지명을 받거나 그의 동의를 받은 사람들이 한정되어 성격도 자문기구에 불과했고요. 그래서 약법회의에서 원색의 약법 수정을 참고해서 작성한 신약법 요 내용 있죠. 총독권 권한의 확장을 명문한 것으로 국회에서 작성한 헌법 초안을 규정한 의회 권한을 대폭 삭감했다. 그래서 신약법을 규정된 의회인 입법원은 총독에 임명한 위원으로 구성된 참정원을 대신했으므로 끝내 이게 입법원이나 말이 입법원이지 실제로 의회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총독의 자문기구 이상으로 의회를 구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의회를 해산한 후에 뭐 정치회의라든지 그 다음에 약법회의라든지 그 다음에 뭐 뒤에 등장한 입법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뒀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문기구에 불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총독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내용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국무원 폐지도 이루어지죠. 그래서 신약법 관련된 내용은 여기 밑에 있어요. 중화민국 수립 후에 국가의 기본법으로 가장 먼저 제정한 임시약법은 총독 권한을 약화한 측면이 있는데 이들 수정한 원색의 신약법은 총독 권한의 강화와 의회 권한의 약화가 주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약법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잠깐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그 임시약법을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신약법을 이제 만드는데 그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회를 해산하고 약법 회의를 만들죠. 그래서 국민당 해산하고 국회 정지 및 해산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 약법 회의를 소집하고 그 약법 회의가 일종의 신약법의 재현 의회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자기의 시다바리로 임명한 그 사람들로 구성된 약법 회의를 통해서 신약법을 통과시켜 했다. 그래서 신약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총독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내용이야. 그래서 종전의 입시약법의 내각 책임제 요소를 완전히 삭제하고요. 미국식 대통령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실상 한계 버금가는 권력을 총독에 부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총독의 이제 권한이 있고 그래서 대총독 임기는 10년.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임시약법은 5년이었어요. 근데 이걸 더 배로 늘렸고 그 대총독 영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뭐냐면 계속 이제 독재할 수 있는 이제 내용을 남겨둔 거죠. 그리고 긴급 명령권. 그래서 대총독이 공공의 안녕과 유지하거나 비상체제를 하기 위해서 뭐냐면 긴급 명령권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대총독을 간제와 강규를 정한다. 그래서 임시약법이나 행정부 조직조차 법률에 다 정했는데 신약법에서는 법률로 정한 게 아니라 법령으로 정한 거야. 그러니까 행정명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외교 군사권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외교 군사권의 특징이 뭐냐면, 대총독이 이제 강화나 선전을 할 때 그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했는데 이게 삭제됐죠. 예. 그래갖고 단독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의회가 돕게 있는데 의회 구성이 입법원 구성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냐면 자문기구로 보시면 돼요. 참정원, 입법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네, 참정원에는 이제 폐지하고 이제 입법원이죠. 입법원. 새로운 입법국인데 그 입창정원, 그러니까 입법원 거의 동일한 말로 쓰인 것 같아요. 여기서 문제 볼 때. 자, 하여튼 입법이고 그 아니 다시 얘기할게요. 입법원은 이제 그 새로운 입법기구를 이제 만들는데 입법원은 이제 한 번도 소집하지 않고요. 그 대신은 이제 참정원을 설치했나 봐요. 그래서 참정원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입법원 입법기관인데 이게 실제로 설치하지 않고 참정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대체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정원인데 이 자문 관련된 기구에 불과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위안스카 입법, 행정, 사법, 군사, 외교를 모두 장악했고 의회는 이동뿐이고 자문기구였는데 입법을 만들었지만 실제 운영은 참정원이 했고 참정원은 한 번도 입법을 소집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실제 참정원 했지만 참정원도 이게 자문기구에 불과했다는 거. 그래서 1인 독재도 법제화된 문서였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홍원체제가 이제 홍원은 이제 그 당시에 이안스카이가 이제 뭐냐면 어, 황제가 될 때 공포했던 연호예요. 하여튼 그 제재도 넘어가는 어떤 법적 발판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 한번 이제 신호법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봤고요. 자, 신약법에 이제 공포와 더불어 군번 폐지를 비롯해서 1년에 간제 변경이 이루어지고 복군이 명칭과 간직이 등장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간칙이나 그러니까 행정 간칙이라든지 간청이라든지 간직들은 다 뭐냐면 예전에 약법에서는 다 명시돼 있죠. 법에 임시약법에. 근데 요거는 다 이제 신약법에서는 그 대총독에 임명했기 때문에 대총독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어요. 예, 총독령을 내려가지고 각성의 서행위와 각급 자치기관이 해소됐고 새로 확정된 이제 대총독 선거법 수정안은 총독의 임기 10년 정하고 연임이 무한정 가능하게 되다 참전의 의결이 있으면 자동으로 연임할 수 있는데 앞에서 입법원을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입법을 소집하지 않고 대신 자문기의 참정원이 이제 운영했다고 했죠. 그래서 참정원은 실제로 이제 그 뭐야 그 임시 그 누구야 위안스카 시다바에 불과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원세가 죽을 때까지 종신 총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독의 독자적 권한은 이제 제도 보장받게 된 원세기는 본격적 각성의 분권적 경영을 저지하고자 했다. 그래서 1913년에 내단 이후에 전국의 거의 다 원세기가 양상 북양국 지배에 들어왔으므로 원세는 표면적으로는 전국의 군사권을 장악하는 점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 북양군이라 하더라도 도독으로서 각성에 활보하고 있었다. 그래서 도독을 폐지하려고 했던 원색의 시도는 우회적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도독을 이제 폐지하고 했냐? 이 제2차 혁명 이후에 뭐냐면 북양군이 각성을 이제 활보하면서 이제 뭐냐면 장악하고 있지만 이 도독이라는 사람이 그 뭐냐면 계속 있었나 봐요. 예. 그래서 그 도독이라는 게 자기 군 뭐 밑에 자기 이제 밑에 이제 시다바이겠지만 도독이라는 명칭 자체가 이제 권한이 크니까 각성에 있는 북양군에 이제 그 장악하고 도독도 뭐 자기 부하장수 임명했겠죠. 그렇지만 도독 자체가 힘이 커지잖아요. 크잖아. 그러니까 요걸 좀 권한을 약화시키 해서 그 명칭 장군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뭐냐면 좀 깎아내리면서 권한을 약화시키려고 했다. 왜냐면 자기 부하들도 힘을 갖고 있으면 좀 그러잖아요. 지방에서. 그래서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원색의 중앙집권적 권한 강화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 중앙의 재정 수입을 늘리게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원세의 집권 강화에 반발하는 세력도 일어났고
소위 이제 제2혁명 실패로 국내 기반을 잃은 혁명당은 그 당시 혁명당이라는 건 이제 앞에서 얘기한 이제 그 손문이 만든 일본을 만든 비밀 정당을 얘기하는 거야. 자, 공정하게 해서 원색의 반대 투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자, 국회 예산을 설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반원색의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고요. 성의회와 자치단체 폐지로 인해서 지방신사체의 반발도 심해졌다. 무엇보다 중앙정부가 끊임없이 도덕의 권한을 축소하고자 하자, 그러니까 원색의 이제 부하 장수조차도 각성 도덕들이 이제 원색의 부하 장수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신들 장군이나 칭하면서 권한을 깎아내리고 하니까 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반발도 커져가고 원색의 이와 같은 집권의 노력이 어느 정도 실을 거두고 그에 대한 반발이 커져갔던 상황에서 항제가 되겠다는 제재 운동을 추진했다. 그래서 이제 요 제재 운동을 이제 뭐냐면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이 제재 운동 관련된 내용이 요 밑에 있는데 1915년 8월 주한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주한회가 어용단체야. 예. 그래서 입헌 군주제를 주장한 이후에 국채 변경을 청원하는 운동을 이제 했고, 특히 외국인들이 이제 모셔다가 이제 어용학자로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청나라 사람들은 민도가 낮기 때문에 공화제가 맞지 않다. 그래서 예전에 항제 체제로 넘어가야 된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조작된 민의에 따라 국민대표회의에서 국채를 변경하기로 했으나 제재에 반대하는 세력과 내전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 제재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종전에 이제 잔존하고 있었던 이제 그 좀 남아 있었던 국민당 세력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외에도 자기 부하들조차도 반대하고요. 그다음에 외국 세력들도 반대했어요. 지금 시기에 무슨 제재냐? 결국에는 이제 원세가 이제 그 제재를 했다가 항제 칭했다가 국가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안팎으로 반대가 심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국가 취소하고 물러났죠.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죽게 되죠. 예. 자, 그래서 항제가 되어 복구적 형태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그의 제재 운동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즉각 나타났고 조작된 민원에 따라서 원세계는 1916년에 홍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해 항제가 되겠다 선포하자 문남선에서 원세계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국채 공화정을 옹호한다는 명목 호국군이 조직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호국군과 그의 동조한 각성의 도둑들의 명분은 국채 옹호지만 실제 동기도 달랐다. 그래서 제재 운동이 성공할 경우에는 앞에서 말했죠 원세계가 계속 지방에 있는 이제 자기의 그 권한을 강화시켜서 그 뭐냐면 총독이다 도독이다 명칭보다 장군의 명칭을 해갖고 도독의 그 권한을 약화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재 운동에서 제재 운동이 성공하면 항제권이 되면 자신의 권한을 갖고 있는 이제 지방의 군사권이 더 약화되잖아. 그러니까 그 후국군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이제 뭐냐면 공화국을 옹호한다, 국채를 옹호한다지만 실제로는 이것을 성공할 경우에 지방의 자신의 권력이 축소될 걸 생각해가지고 반대하는 이제 기득권 옹호하는 측면에서 일어났다. 이 후국군에 이제 가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원세계 투쟁에 해외 쫓겨 같은 헌명당도 참여했고 공화당을 유지하는 지식인도 동조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원세계가 이제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그 예전에 그 국민의 계통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이제 그 시다바리 애들도 너무 반대가 심한 거야. 지방 그 세력들도 반대가 심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물러났죠. 그러다가 뭐냐면 며칠 있다가 죽게 되죠. 자, 그래서 꼭 중국의 군벌 학월 시대에도 들어가는 걸 보면 제재 운동과 그 실패는 복구적 형태의 집권 노력이 그러니까 이제 복구적인 형태의 집권 노력은 위안스카이의 한계 지배 체제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분권적 지향의 세력이 굴복한 거다. 그러니까 분권적 지향은 도독 같은 이 지방 군사력의 그 군벌대의 반발 때문에 그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운동은 제3의 혁명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거든요. 앞에 2의 혁명하고 이제 제3의 혁명 호국공 운동하고 관련돼서 이제 좀 보시면 될 텐데, 자, 요거 관련돼서 제가 한번 또 찾아봤어요. 여기 보면 아이고.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뒤에 제재운동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약법과 독재 권력을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계까지 되려고 했고, 그래서 여론 조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주한회 같은 이제 그 어용단체를 만들죠. 그래서 주한회를 이제 했는데, 뭐 주한회 보니까 평안을 도모하는 모임. 위안스카 핵심 참모이자 제해운동의 제1회 기획자는 양두가 주도를 했다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 이제 신의전 엠프 뭐 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이제 했고 주한의 육군자라고 하는데
주한의 명분으로 양두가 발표한 군영 구국론이라는 걸 이제 했다. 그래서 중국의 인민이 민도가 되게 낮기 때문에 공화정 소양이 부족하다. 따라서 공화정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분란과 내란이 이렇게 만국을 이르게 된다. 결국 입헌군주제 도입해서 군가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입헌군주제를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강력한 이제 전제 망권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한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또 이제 외국인 그 뭐냐면 어용학자들 동원해서 뭐 중국인들 민도가 낮기 때문에 그 공화정 체제 안 맞다. 이렇게 여론 선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제재 운동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이거 파악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국제 변경 청원 운동을 펼치게 돼요. 어, 그래서 이제 대중적인 어떤 지지를 얻는 그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주한의 외곽 단체로서 국제 경계를 위한 청원 연합회를 만들고요. 그들을 이제 동원해가지고 이제 뭐 공화정에서 군주제로 바꿔달라는 청원서를 위안스카이 정부에 제출하죠. 위안스카이가 그러니 하면서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삼양지덕이라 해서 세 번 정도는 거절해야죠. 그래서 세 차례를 거절하게 돼. 나는 공화국을 수호하겠다. 맹세한 총통인데 어떻게 하겠냐 하면서 내가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나는 원하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 하면서 받아들인 거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요청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어디 많이 봤던 오마주 같은 것들이 등장하죠. 오마주죠.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국민 대표회의를 거쳐가지고 뭐냐면 투표를 통해서 뭐냐면 추대를 받았다. 그래서 중화민국의 국채를 중화제국 변경하고요. 위안스카이를 중화제국 대항제로 임명하고 그 홍원이나 원년을 삼겠다. 홍원 체제로 이제 하는데 곧바로 이제 뭐냐면 그 이제 뭐냐면 호국 체제가 곧바로 무너지죠. 그 과정에서 이제 호국 정쟁이 일어나죠. 그 윈난성 도덕이었던 이제 최악이나 탕지야오, 당계요 등등등이 결국에는 이제 일어났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지방 도둑들도 이제 참여하게 되고 각성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호국권에 이제 가담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북양국 내부에서도 그를 지지 않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재 운동의 실패로 이안스카의 사망을 볼게요. 그래서 제재가 결국에는 이제 안팎의 위기 때문에 결국에는 취소됐죠. 호국의 저항이 거세고 자신의 부하들 조져 이제 등을 돌리니까 이안스카가 버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83일 만에 제재를 취소하고 총독장에 들어가겠다 발표했지만 곧바로 좀 했다가 결국에는 6월 6일 날 이렇게 제한데 6월 6일이면 세 달도 안 돼서 이제 세 달인가? 세 달 안 돼서 죽었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위안스카이 죽음으로 제재 운동은 완전히 실패에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군벌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되죠. 그러니까 중앙의 위안스카이가 이제 없어진 자리에 심해 공백이 생기고 중앙 권력 안에서도 싸우고 지방에 있는 세력들도 이제 뭐냐면 지네끼리 치고 싸우면서 군벌 시대로 넘어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위안스카이 사후에 북양군벌이 중심이 됐던 세력들은 이제 당기석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네. 자, 그래서 요 위안스카이 제재 운동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고요. 자, 아까 이제 동양사 개론에서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요거는 뭐 위안스카이 관련된 내용 중에 있긴데, 여기 21개 요구문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좀 나중에 좀 쉬었다가 다시 읽어보기도 하겠습니다. 예.